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뉴스 보다가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이 경제협력 문제로 막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서 아니 그냥 좋게 협력하면 될 걸 왜 저렇게 득실을 따질까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통화 금융협력.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요, 국가 간의 신뢰, 치밀한 전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담긴 한편의 드라마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면 이상하게도 서로 등을 돌리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김인준 교수님의 교과서죠. 이 책에서는 게임 이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국가들의 그 복잡한 속마음을 아주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책장을 넘겨볼까요? 네, 게임 이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바로 죄수의 딜레마 모델입니다. 근데 이론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좀 빌려와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담시티와 메트로폴리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할게요. 우리 자국, 즉 고담시티는 정의의 사도 배트맨이 대표하고요. 외국인 메트로폴리스는 그의 영원한 숙적, 조커가 대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도시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시민들의 일자리는 지키면서 물가는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분이 질문하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첫째, 두 도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처해 있다. 둘째, 각자 손에 쥔 카드는 두 장입니다. 하나는 약한 긴축, 즉 금리를 살짝만 올려서 서로 보조를 맞추는 협력 카드. 다른 하나는 강한 긴축, 즉 금리를 확 올려서 나부터 살고 보자는 배신의 카드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목표는 당연히 우리 도시의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바로 이 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정책 조합에 따라서 실제 경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같은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아래 표인데 이건 그 경제적 결과를 각 도시의 만족도 점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아래쪽 점수표를 가지고 게임을 분석해 볼 겁니다. 보수행렬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간단해요. 그냥 모든 경우의 수에 따른 점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A를 내고 상대방이 B를 냈을 때 나와 상대방이 각각 몇 점을 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표죠.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자기 점수를 제일 높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점수표, 즉 보수 행렬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각 칸을 보면 숫자가 두 개씩 쌍으로 들어있죠? 배트맨 점수, 조커 점수. 바로 이런 형식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우리 편, 즉 배트맨의 점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숫자가 상대편, 조커의 점수입니다. 이 규칙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상대방, 조커가 무슨 카드를 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조커가 뭘 내든 간에 나에게 항상 최선인 선택이 뭔지를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직접 배트맨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조커가 우리를 믿고 협력하자면서 약한 긴축 카드를 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배트맨은 협력으로 응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조커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게 나을까요? 자, 표의 왼쪽 첫 번째 세로줄만 딱 보세요. 여기가 바로 조커가 약한 정책을 낸 경우죠. 이때 만약 배트맨도 착하게 약한 정책을 내면
0,0이니까 배트맨 점수는 0점이에요. 그런데 만약 배트맨이 조커를 배신하고 강한 정책을 빡세게 내면 0.3, 마이너스 0.5가 돼서 배트맨은 무려 0.3점을 얻게 됩니다. 0점이랑 0.3점 중에 당연히 0.3이 더 좋죠. 그러니까 배트맨은 강한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상황을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조커가 먼저 우리를 못 믿겠다면서 강한 긴축이라는 배신 카드를 확 던졌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배트맨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표의 오른쪽 두 번째 세로줄을 보겠습니다. 만약 배트맨이 그래도 하면서 약한 정책을 내면 마이너스 0.5, 0.3이 돼서 마이너스 0.5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아요. 완전히 호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배트맨도 똑같이 강한 정책으로 맞대응하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가 돼서 마이너스 0.2점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0.5점보다는 마이너스 0.2점이 덜 나쁘잖아요? 결국 이 경우에도 배트맨은 강한 정책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자, 여러분, 뭔가 놀라운 결론이 보이지 않나요? 조커가 우리랑 협력을 하든 배신을 하든 배트맨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한 정책, 즉 배신을 때리는 게 항상 이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게 언제나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런 전략을 경제학에서는 우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명의 합리적인 플레이어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우월 전략을 따른다면 과연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커도 바보가 아니죠. 배트맨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이 게임은 완벽하게 대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커의 입장에서도 배트맨이 뭘 하던 간에 강한 정책을 쓰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배트맨도 강한 정책, 조커도 강한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둘은 저 보수 행렬의 오른쪽 아래 칸, 즉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이 딜레마의 진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배트맨도 조커도 각자 자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손해를 봤어요. 만약에 둘이 서로를 믿고 약한 정책, 즉 협력을 했다면 0, 0. 적어도 둘 다 손해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의 합리성이 모여서 결국 집단의 비합리성이라는 결과를 낳고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를 배신하고 공멸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 세상이 항상 이렇다면 너무 암울하겠죠. 다행히도 우리 교과서는 여기서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반복의 힘입니다. 이 교과서가 구이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만약 이 게임이 단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보면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번 판에 배신을 하면 다음 판에 상대방이 반드시 나한테 보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교과서 339쪽에 아주 명확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경제협력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보복이 가능해지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배신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될 관계를 생각해서 협력을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신뢰가 내일의 더 큰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결국 이 최수의 딜레마 모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국가들이 왜 그렇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쉽게 협력을 깨뜨리는지,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발성 만남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하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오늘 배운 이 게임 이론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경제학은 바로 이렇게 국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와 같아요. 이 렌즈를 장착하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뉴스 기사 너머에 있는 국제관계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현실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과연 어떤 종류의 반복 게임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통화 스와프 협정이라든지 각종 경제 회의들이 바로 그런 장치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뉴스를 본다면 국가들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일 겁니다.